예, 지난주 첫 방송을 했죠. 오창석 시사평론가가 첫 방송을 저희가 했는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시원시원하다. 와, 예측 잘한다. 여기가 정치평론 맛집이다. 이런 평가가 막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창석의 예측,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옷 색깔이 빨간 것이 뭔가 특정 정당을 지금 지지하려고 그렇게 입으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정색도 있고요. 예. 흰색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렇군요. 네. 흑심을 지금 품고 있는 상황에서 빨간색을 감출 수 없는 약간 그런 알겠습니다. 네. 예, 붉은 악마의 색깔로 보여주시면 붉은 악마의 색깔로 이게 사실은 서울 FC가 이거 상암 경기장이 네. 그 서울 FC 구장이잖아요. 네. 그 여기서 가까운데 이거 검은색과 빨간색이 서울 FC의 색깔이에요. 네, 저도 사실 상암동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라고 네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요즘 바쁘시겠어요? 평론하느라고 지금. 네, 뜻밖의 대목이 돼가지고요. 예. 지난번 출마와는 다르게 바쁘게 방송하면서 돌아다니고 예. 있습니다. 참 행복하네요. 자, 예전에 출마했을 때와 네. 지금 평론할 때와 어느 때가 더 행복하세요? 정말 지금의 행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은 지금의 네. 행복은 정말 네,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또 이제 제가 지지하는 이런 정당들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더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지하는 정당이 혹시 미래통합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디 상암동에 사시나요? 누가 그런 후보예요? 저 이제 마포구 성산동이거든요. 성산동. 그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김성동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오현주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역 의원은 아무도 없네요, 일단. 네, 맞습니다. 전 의원 2명이 있죠. 그리고 전 의원 2명이 나름 본인들은 칼을 갈고 나왔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두 후보의 어떤 뭐라고 해야 유세 스타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가요? 일단은 두 후보 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 차량에 올라서 시끄럽게 하는 유세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지향을 하고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상암이나 이런 쪽은 다 아파트촌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마이크로 때리기 좀 어렵고 또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뚜벅이 유세라고 하죠. 걸어다니면서 지역을 누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 이 국민TV 스튜디오도 네. 지금 정청래 의원 거기에요. 같은 지금 그겁니다. 마포죠. 네. 예. 그게 있어서 어쨌든 저기 좀 건물에서 저쪽에 보면은 정청래 의원 얼굴이 이만하게 걸개 그림이 걸려 있어서 좀 사실 좀 부담돼요. 네, 저도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안 그래도 머리 크신 분이 예, 머리가 크신 분이 그렇게 크게 걸개 그림을 걸어놓고 가끔씩 그 반지의장의 사우론 같이 건물 위에 눈 크게 뜨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이제 선거가 6일밖에 안 남았고 네. 이제 거의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막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좀 너무 놀랬던 게 일단 미래통합당이 공천 원칙 중에 막말 인사는 배제하겠다. 그런 게 있었나요? 원래 있었어요. 여러분 기사 찾아보면 정말 놀랍게도 놀랍네요. 진짜. 막말 인사를 절대 배제하겠다. 예. 라고 하면서 이제 공천 원칙을 세웠는데 이 공천 원칙을 세웠지만 그 공천을 주고 나서 막말하는 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을 수 있는 후보는 있었어요. 그러게요.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 차명진 후보도 그렇고 지금 주광덕 후보도 과거에 페이스북에다가 맞습니다. 굉장히 심한 세월호 2, 3, 4, 5 만들면 일자리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 광주 서구갑의 주동식 후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천척 정도 침몰을 시키면은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어서 일자리 늘릴 수 있다. 물론 PS 붙여서 뭐 사람을 태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집단적인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는 거기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2018년 글이긴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동식 후보는 TV토론회에서 광주에서 광주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제사 정치를 하고 있다. 제사 정치 이런 얘기를 남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의 남한 총독처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TV토론회에서 남겼습니다. TV토론회에서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광주가 박빙 지역도 아니고 그러게요. 무조건 떨어지는 지역이다 하더라도 이 주동식 후보도 저는 제명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사인을 주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근데 경합 지역은 제명시키고 안 되는 지역은 아예 그냥 묻고 넘어가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광주 서구갑의 주동식 후보,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 이제 부천 소사였지만 지금 부천 병으로 바뀌었죠.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군산의 이근열 후보. 예. 공보물에
이 군산에 중국 유곽을 유출시키겠다. 예. 이게 유곽이 이게 사창가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 예. 집창촌 과거에 일제시대 근대의 집창촌을 유곽이라고 불렀죠. 예. 네, 그 새로운 군산, 뭐 새로운 예, 문화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넣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넣은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설마? 이 정도면 이 네 분이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가 아니고서는 사실 이 정도면 진짜 끝나고 민주당에서 각 정당별로 선거 끝나면 1급 포상 이런 거 주거든요. 진짜 이 네 명한테 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우리 정치 역사를 너무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포상휴가를 군대에선 포상휴가를 주니까 길게 쉬라고 길게 포상휴가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정치 포상휴가를 쭉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정치계로 못 올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래통합당한테는 악재인 거는 분명하겠죠? 엄청난 악재고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기류들이 흔히 말해서 SNS 채팅방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3040의 채팅방에서 제가 속한 채팅방이 정치와 무관한 방도 많습니다. 그 방에서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걸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민심이 굉장히 들끓고 있다. 이런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지난주에 열린민주당이 구박받으니까 더 잘 된다라고 평론을 하셔서 민주당 지지자가 왜 열린민주당 키워주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조회수만큼 욕먹었어요. 조회수만큼.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키워준 게 아니지. 그냥 평론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사실. 그렇죠. 제가 때려라. 그럼 열린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오랜만에 욕 맛집으로서 지난 한 주를 보냈었는데. 근데 지금 지지율이 열린민주당이 조금 빠졌어요. 네,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 본 투표를 뚜껑을 열어보면 더불어시민당이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같이 래핑도 하고 같은 정당이라는 뚜렷한 DNA가 있으니까 다만 지금 소폭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방송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진보의 스피커들이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간절한 읍소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이 우리를 뽑아달라고 또 간절한 읍소를 SNS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민주당 부동층이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 다만 지금 흘러나오는 지지율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열린민주당이 지금 8% 정도 근데 이렇게 그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보다는 더 나올 것이다. 네,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또 지난주 거 보고 앞으로 전망하면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성적표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대로 예측했는지 봐야 돼요. 일단 지난주 박제 영상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52.9% 긍정. 더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더 오른다. 모든 얘기가 70% 주지 말고 100% 다 주자. 이 얘기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 와중에 황교안 대표가 N번방 뭐 호기심에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지금 또 찾아봐야 되는 것이 일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비교를 하게 돼. 그럼 대비 효과가 조금 더 극명하고 다만 소폭이지 막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민주당 지금 43%. 민주당은 보합이 되지 않을까.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변동이 없고. 국민들이 원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성을 내세워서 더 많이 주자. 라고 얘기하면 오를 수 있고 물적 넘어가려고 하면은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자, 미래통합당은 지금 최근에 계속 약보합세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누추한 인천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그 잠깐 바람에서 역시 미래통합당은 안 돼 하고 그 지역 선거는 사실 망한 거거든요. 이런 리스크 관리가 지금 현재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소폭 상승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비슷하거나 조금 상승할 것이다. 정의당, 정의당은 어떻게 보세요? 지역구 전석이 전멸할 가능성이 높고 비례는 코어층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동정표가 몰리고 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는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슬로건을 제일 먼저 내세웠냐면 노회찬을 기억합시다. 당사에도 여의도에 가보면 노회찬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회찬의 정신이 지금 정의당에 남아있는가? 이걸 따져보면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노회찬 의원의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느낍니다.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이 작용한다면은 저는 떨어지지 않을까. 열린민주당 15 넘길 것 같아요. 이제. 15 넘긴다. 10% 후반까지 많이 보면은 나올 수 있다. 계속 모정당에서 꿀밤 때리고 꺼지라고 하고. 약간 홍길동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홍길동 결국 율도국 만들거든요. 율도국. 때리면 때릴수록 홍보 효과가 되고요, 또. 전 10% 후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설득력 있어. 설득당했어. 알겠습니다.
자, 어때요? 다시 보니까 어떤가? 본인 일단 뭐, 내용 말고, 뭐 다시 보니까 어때요? 저 때 진짜, 저 때의 감정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뭐 반타작 하지 않았습니까? 반 이상 맞췄어요. 네, 반 이상 맞췄어요. 대단해요. 저는 약간 그 흐름 분석, 이거 결과도 결과지만 그런 것들이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 꽁으로 된 거 아닌데? 근데 저는 저 예측이죠. 예. 저 예측대로 선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좀 변동이 있었지만 저 예측이 저는 본선거 개표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 상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소폭 하락했으니까 긍정이. 네, 맞아요. 예. 이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해찬 당대표가 이제 100% 주자 이야기라는 게 결정을 했었죠. 이 결정을 했고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조금 보이지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정부가 일단은 70%를 확정 지었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발표했을 때는 소폭 상승이 일어났고 그랬지만 그 사이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100% 주자고 했을 때 아직 답이 없다. 고려해보겠다. 요 정도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 자체가 별로 없어서 사실 조금 0.3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많은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1.1%포인트고 주중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비교해 보았을 때 0.3인데요. 여기 그래프에는 어쨌든 1.1%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계속 상승세가 있다가 살짝 이제 조정기를 거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사실 저 정도면은, 물론 제가 이제 상승할 거라는 건 틀렸지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로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더 우호적인 어떤 평가들이 많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거는 그전에도 평가를 했듯이 이 재난 상황에서의 뭔가 리더십,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발휘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네, 그 이번 주 뭐 살펴보면 워싱턴 저널에서 정은경 본부장을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CNN에서도 대통령을 극찬하는 칼럼이 실렸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또 방역 당국에 요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형제의 나라라고 느꼈다. 뭐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20여 개국에서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은 좀 이 상태가 굳건하게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민주당 보합세다, 약할 거다고 그랬는데 맞췄어요. 네. 거의 비슷하고 약간 떨어져서 오히려 약간 떨어질 거다라는 그것까지 맞췄어요. 오, 대단한데? 왜냐면 딱히 반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이제 다 얘기를 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70%에서 100%라고 바꾸자라는 걸 정부보다는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래 그걸 바랬기 때문에 변화했다고 해서 더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상태로 저는 선거 끝날 때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상태로. 근데 사실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 엄청 기간이 남은 건 아니라서 당일날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발표도 못 하게 됐죠, 심지어.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그 후보자들은 못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깜깜이 건 선거 기간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요 상태로 그대로 갈 것이다. 네, 정부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변동폭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미래통합당 또 깜짝 놀랐어요. 미래통합당 소폭 오를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결국은 막판에는 결국 고정 지지층이 저는 결집할 거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은 저게 지금 최대치로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미래통합당은 역시나 결집을 하고 있는데 30.2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역시 1~2% 더 결집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후에? 네, 더 결집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역구 판세를 뒤흔들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 결집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미래통합당으로 찍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정당 지지율이 1~2%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역구 후보별로 1~2%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 결집이라고 봐야 되지 이걸 정당에 대한 호감도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진짜 많이 오르면은 1~2%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떨어지면은 현상 유지가 전 떨어진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막판 결집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막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난 막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래통합당을 찍어왔지만 찍지 않을 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대를 지금 30점인데 저걸 유지하면 떨어진 거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어요.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최대한 결집했다가 떨어질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정의당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다음 주에는 올라간다? 네, 왜냐면은 지금 또 그 주와 이번 주와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결국 전 지역구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일단 단일화가 다 무산이 됐습니다. 다 무산이 됐어요. 네, 정의당에서 후보들이 몇몇
스스로 사퇴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당 차원의 또는 후보자 간의 이제 단일화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결국은 조금 더 유리한 후보로 표가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있는데 예. 비슷비슷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 나온 결과로 봐서는 정일영 후보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예. 결국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자. 이렇게 돼버려서 정일영 후보가 가져갔고 고향도 마찬가지로 심상정 후보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지금 아예 이제 1등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구 같은 경우는 탄탄히 지켜나갈 거기 때문에 결집 현상 그리고 정의당 후보가 되는 지역도 있구나 하면 또 막판 새 결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례정당, 정당 지지도가 아니라 비례정당 지지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예측을 해보니 열린민주당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이 15% 훨씬 넘을 것이다. 근데 틀렸어요. 떨어졌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완전 틀렸어요. 너무 심하게 틀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결과를? 여기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더불어시민당을 홍보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이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히나 김홍걸 후보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제 열린민주당과 선을 그으면서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읍소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간절한 읍소를 조금 더불어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좀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열린민주당의 퍼센트가 빠졌다고 해서 이 빠진 퍼센트대로 끝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에게는 아직 열린 반등의 기회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진영 후보가 토론회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 미래통합당 후보와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재정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주진영 후보가 경제로 받지 않고 헌법으로 받았어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국회가 해산되었을 경우나 국회가 없을 때 한다. 지금 국회 열려서 하면 된다. 그럼 지금 당장 국회 열어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통인 줄 알았는데 헌법에도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과 경제를 다 알기 때문에 역시나 주진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또 최강욱 후보가 토론회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돌면서 흔히 말하는 짤 이런 영상이 돌면은 열린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은 역시나 충성적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재밌는 거는 지금 뭐 제가 공표를 할 수는 없지만 PK나 TK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면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의 특성상 YS를 배출했던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지 되게 통 크게 시원시원하게 뭔가 지르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YS가 그랬어요.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는 더불어시민당보다 열린민주당이 더 많이 나온 지역도 제가 봤거든요. 왜냐면 공표를 할 수 없으니까 어디라고. 근데 그런 걸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투표장으로 가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열린민주당을 찍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열린민주당의 약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더불어시민당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열린민주당에 나온 후보들이 이런 거에는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출연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들이 뭐 최강욱 후보, 주진영 후보, 기타 등등. 뭐 김진애 후보는 예전에 라디오 진행도 했고요. 최강욱 KBS의 최강 시사가 원래 최강욱이 진행한다고 해서 최강 시사였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저널리즘 제2 원래 출연했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당들도 좀 볼게요. 지금 미래한국당, 이게 이제 비례정당의 투표 의사를 물어본 겁니다. 미래한국당도 오르고, 더불어시민당도 오르고, 정의당 소폭 떨어지고, 국민의당도 올랐어요. 국민의당은 열심히 입을 다물고 뛰니까 오른 건가요? 저는 이제 흔히 말해서 군소정당들로 분류를 하면은 정의당은 민주당 표를 가져오는 정당이었고 국민의당은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을 가져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에 불거지고 있는 논란이라든지 문제, 실망감들은 결국 중도 보수가 갈 길을 국민의당으로 밖에 못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율을 국민의당이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4.7, 5.3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6, 7%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 6, 7% 후반대로 가지 않을까. 많으면은 10%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국민 당원입니까? 그렇진 않고 그냥 최대 10이고요. 10 나오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6, 7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직 그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이런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샤이 보수가 이쪽에 많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저는 보시는 훨씬 더 거예요? 많이 숨어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막 이런 데들 네네. 고만고만해요. 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기들? 여기는 이제 자연 소멸할 것 같은데 우리공화당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공화당만 2점 몇 %대, 네. 2점 초반대를 득표하고 사라질 것 같고 예. 우리공화당은 1점을 간 넘기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1.5 전후. 그렇게 해서 둘 다 의석수는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와중에 한국경제당 이은재 의원이 들어가 있는 비례 1번이죠. 한국경제당이 네. 약진했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이은재 의원은 진짜 개인기입니다. 개인기인가요? 이거? 김종희 대표가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막. 네. 와. 사실은 이제 이 동정표라든지 예. 이 짠한 것들 이런 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구나. 원하면은 눈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이은재 의원은 이번 선거를 끝으로 이거 MBC 드라마 스페셜이라도 이 배우로서 전향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툭 치면 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감정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풍부한 감정을 국회 말고 다른 곳에서도 좀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게요. 네. 그 나이대 분들의 배역이 좀 있어요, 사실. 그럼요. 예. 충분한 소구력이 있고요. 예. 어떠한 드라마라도 어머니 역할이 나옵니다. 어머니 역할, 좀 얄미운 시어머니 역할, 뭐 이런 것들로 꽤 소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건물주 역할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사퇴하세요! 이렇게. 예전에 그 SN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선거 끝에 출연 1순위입니다. 섭외 1순위예요. 예전에 뭐 신동엽 씨나 이런 분들이 했었던 그 SNS,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네, 강용석 후보도 나갔었거든요. 맞아요. 무조건 이은재 후보. 이은재 후보. 섭외할 겁니다. 네.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 다음 주에 그냥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면 예. 결국 미래한국당은 30 정도는 가져간다고 봅니다. 미래한국당 30 가져간다. 무조건 30. 왜냐면 여기 그냥 고정투표라고 생각해요. 예. 30 사실은 정도. 거의 일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래통합당이 30%가 나오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나오겠죠, 거의. 네, 30 저는 무조건 가져갈 거라고 보고 예. 더불어시민당이 25에서 27 정도를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27. 네, 적어도 25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4월 15일 날 투표 결과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개표 결과죠. 개표 결과. 완벽한 그러니까. 개표 결과죠. 예.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15 정도. 15. 15 전후.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6, 7 사이라고 봅니다. 7로 얘기하겠습니다. 7. 예. 네, 7로 얘기하고요. 정의당은요? 정의당도 6, 7로 얘기하겠습니다. 6, 7. 비슷하게 나오고 비슷하게 보시는군요. 예. 얘기를 할 거고요. 놀랍게도 민생당이 저는 4, 5 나올 거라고 봅니다. 민생당이 4, 5가 나온다고요? 지금 3밖에 안 나오잖아요. 3 나오는데 예. 결국에는 호남 동정표가 지역구 후보로는 가지 않지만 예. 비례로는 갈 수 있다. 그렇군요.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호남 동정표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5%가 나올 것이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메뉴에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메뉴에 있는 거는 진짜 1번 프리미엄이 있어요, 사실. 진짜 프리미엄이 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원치 않게 대약진할 수 있다. 나머지 친박, 신당, 한국경제당, 우리공화당 다 3%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나마 그 중에서는 우리공화당이 가장 큰 2점 초반대 근데 우리공화당이 지금 제일 낮아요. 그 정당들 중에서 현재 조사 결과로는.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공화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공화당. 네. 태극기 부대의 원조 맛집. 그렇죠. 원조 맛집이라고 보시는군요. 결국은 원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라면 친박 신당 찍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박근혜인데 친박 찍어야지. 직관적이어야 돼요. 대통령 편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저는 그래도 우리공화당이 될 것 같은데 친박신당도 어쨌든 뭐 적진 않게 1점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비례 퍼센테이지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제 다음 주 예측은 저희가 이 지지율로 하는 게 아니라 선거 결과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만나는 날이 또 선거 다음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 의석수를 가지고 좀 오늘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을 것 같아서 자.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전체적인 판세, 지금 지역구 판세부터 하나씩 좀 격전지 판세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동작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동작을은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최근에 유선 전화 비중을 좀 높인 결과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게 깜깜이 직전에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수진 후보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이수진 후보가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를
벗어난 승리를 신승을 하지 않을까. 오차 범위를 벗어난 신승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만약에 5%면 예. 한 7%로 이긴다. 그럼 신승이 아니죠, 그거는. 많이 이긴 거죠. 7%면. 신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이긴. 크게 이긴 거죠, 그거. 네. 7% 포인트. 그 정도로 저는 승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신승이라고 하면은 3표 차이, 문세표 뭐 이런 거를 신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인의 승리 약자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수진 후보가 이길 것 같다, 동작으로. 네, 그 정도면 저는 이제 어쨌든 신인이 압승하는 거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흐름이나 판세를 봤을 때 그렇다. 자, 고민정, 오세훈 여기도 지금 오늘 막 뉴스가 나왔어요. 네. 합성이 있었네, 뭐 칼을 들고 왔네 그러면서 네. 막 공작이네 아니네 막 이런 논란까지. 여기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이게 지금 그게 드러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오차 범위 내면은 고민정 후보가 사실상 지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오차 범위예요. 계속해서 좀 다르게 벗어난 것도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로 고민정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 고민정 후보가 이긴다고요? 네, 오차 범위 내로 이길 것 같아요. 내로요? 네, 큰 차이는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박빙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박빙인데 예. 어쨌든 고민정 후보가 이길 것 같고 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을 동원해서 가족 선거를 하고 있고 또 고민정 후보도 이제 남편인 조기영 시인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문학적인 것 같아요. 시인이라서 내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훔친 시는 고민정이다. 이런 표현을 또 썼거든요. 예.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지역구의 어떤 흔히 말하는 아주머니 유권자들을 솔직히 마음을 손발이 살랑살랑하게 만들어요. 손발이 오그라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남성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저처럼 감수성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 설렙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현 정혜영 부부 보면은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알콩달콩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아주머니 유권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움직여요. 그런 멘트가 지역 내에서 또 퍼지고 이러면은 어쨌든 적극적인 투표로 이어질 거라 보고 오차 범위 내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또 격전지예요. 송파을, 네. 민주당의 최재성, 통합당의 배현진. 네. 배현진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저도 보세요? 이제 여기 봤을 때는 사실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송파가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리고 최재성 후보가 처음으로 당선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최재성 후보가 54, 그리고 배현진 후보가 29.64, 뭐 반론에서 30, 그리고 박종진 후보가 15를 가져갔어요. 이게 보수표로 합치면 45 정도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최재성 후보도 그때 문재인의 복심 이렇게 선거 슬로건을 작성했었는데 이번은 지금 보면 나오는 결과 보면은 최재성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것보다 배현진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것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와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결과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으로 판세 봤을 때는 사실은 배현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만 높다고 본다. 막판에 이 뒤집기가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강남갑과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갑 태구민 후보와 김성곤 후보. 그래서 이 강남갑과 송파을 같은 경우는 같은 정당의 승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강남 서초의 분위기, 강남 서초 송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최재성 후보가 박빙 열세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고양갑.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심상정, 여기는 3파전이에요. 심상정, 문명순, 이경환. 자, 민주당의 문명순, 통합당의 이경환,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심상정 후보가 가장 최근에 조사에서는 1등을 했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판에 될 사람을 밀어주자, 이도저도 안 되게 하다 보면은 미래통합당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전략적 표심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상정 후보가 결국은 1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아마 대선 후보였으니까 인지도 측면에서는 가장 있죠.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심상정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봤고요. 네.
자, 여기 또 재밌어요. 경기 남양주 병. 여기 이제 민주당의 김용민, 통합당의 주광덕. 이 김용민은 아시다시피 이제 변호사 김용민입니다. 네, 그 뚱뚱하신 분 말고요. 예, 뚱뚱하신 분 그분 말고요. 예, 김용민 변호사. 네. 어떻게 41%로 동률로 나와요 지금. 이 40일 동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하기도 했는데 예, 예. 아무래도 김용민 변호사가 정치 신인이고 지역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 정도로 저는 나온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결과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김용민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김용민 후보가 이길 것이다. 네, 김용민 후보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고 이 남양주라는 거대한 판세로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남양주 전체가 민주당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남양주 전체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민주당원 쪽 입장을 지금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왜냐면 부인하지 이제 미래통합당의 막말 논란이 수도권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에 영향 미친다. 네, 그래서 이제 남양주가 경기 북부긴 하지만 이 막말 논란이 이어지다 보면은 주광덕 막말도 다시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김용민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반등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광덕 지지가 조금 빠지고 김용민으로 몰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차 범위 내에서 승리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광명갑. 네. 민주당의 이모경, 우생순의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통합당의 양주상. 여기도 역시 지금 거의 비슷해요. 바뀌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둘 다 신인이에요. 두 분 다 신인이고 예. 광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예. 뭐 이런 의원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옆에는 이제 양기대 광명시장이 출마를 했었고 예. 그래서 저는 양기대 후보 덕을 조금 저는 이모경 후보가 볼 거라고 봐요. 네, 광명시장을 했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그 후보의 지역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광명시장 조직은 예. 갑에만 몰빵될 수도 없고 을에만 몰빵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면은 양기대 찍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힘을 이모경 후보도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접전이라고 나오지만 결과는 접전으로 안 나오고 이모경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이모경 후보가 무난하게 이길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서울 중구 성동을 민주당 박성준, 통합당 지상욱.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네, 네. 만만치 않은 지역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지수 후보와 정호준 후보. 예. 정호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정말 지역 유지, 수도권 유지라고 예, 볼 수가 예, 있는데 예. 정호준 후보가 결국은 이제 출마를 하지 않았죠. 출마하지 않았고 이 지상욱 후보가 지난번만큼 인기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심은하 씨가 정말 열심히 선거 운동을 그러게요. 갑자기 또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반갑더라고 일단 심은하 씨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 옛날 다슬이라고 불렸어요 그 드라마 캐릭터가. 네 맞아요. 예. 근데 심은하 씨가 아무리 도와주다 하더라도 이번엔 정호준 후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성준 후보가 쉽게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준 후보가 쉽게 이길 것이다. 이게 전 후보의 매력도를 떠나서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판세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있고 네, 그리고 유리하다. 박성준 후보도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없는 후보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JTBC의 사건 반장이라는 걸 진행했고 예. 그걸 알아보는 사람 지역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로건도 사건 반장이 아닌 삶의 반장으로 삶의 반장.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강점을 내세운 슬로건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지상욱 후보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심은하 그 부인 심은하 씨가 이게 마스크를 안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얼굴에 노출이 되면서 예. 도움이 되는데 이게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사실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예. 여기 이제 심은하 뭐 지상욱 배우자 이렇게 예. 완전히 이제 프린팅을 하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은 지난번만큼은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거 외에 혹시 더 네. 뭐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지역구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남은 뭐 전석 민주당이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지역이 이제 두 군데예요. 예. 강릉과 부산입니다. 강릉과 부산. 강릉이 8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송기현, 원주, 을 지역 하나만 가져왔어요. 예. 근데 지금 원주갑에 이광재 전 의원이 가면서 이광재. 예. 이광재 전 의원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강원도의 아들이라고 보통 뭐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사실
그 지역 출신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밀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뭐 도지사보다 인기가 더 많은 특급 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주 가불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두석은 저는 무조건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석이요? 네, 그래서 두석 플러스 춘천갑의 허영 김진태. 여기 나 진짜 궁금해요. 허영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김진태 후보가 인지도가 높은데 이 인지도가 이제 페이머스가 아니고 노토리어스로 많이 가져가서 지역 유권자들의 지금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김진태 후보 지금 무릎 꿇고 이제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안 좋다는 거거든요. 거기 근데 참 옛날 김무성 의원도 그렇고 참 절하는 거 좋아해요. 무릎 꿇고 절하는 거. 네. 평소에 좀 잘하지. 왜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8개 중에 민주당이 상수가 3석입니다. 상수가 3석은 가져올 거라 보고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최대 5석까지 가능하다. 최대 5석까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왜냐면 두석을 민주당이 잘해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강릉의 김경수 후보가 지금 현재 지지율이 잘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권성동 후보가 컷오프 되면서 무소속. 그리고 강릉시장이었던 최명희 삼선 시장입니다. 무소속.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홍윤식 후보. 놀라운 게 홍윤식 후보가 지지율이 제일 안 나와요. 거기 네임드들, 그 지역에서는 네임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20%씩 가져가면서 지금 막판 여론조사 보면 김경수 후보가 30으로 1등으로 나온 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대 어부지리 지역 당선이 가능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김경수 후보와 홍천, 횡선, 영월, 평창의 원경환 후보까지 아마 아주 좋게 보면 5석입니다. 왜냐면 여기 평창 지역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히 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상대 후보는 유상범 후보인데요. 유명해요, 여기도. 왜냐면은 동생이 유호성 씨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옛날 검사였나요? 판사였나요? 네, 검사. 검사였죠, 검사.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지역이, 재밌는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3석에서 5석. 반대로 말씀드리면 역시 미래통합당도 3석에서 5석이죠. 그렇군요. 5 합치면 8개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강원도 판사까지 전망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체 득표, 그러니까 의석수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합쳐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두 정당을 합쳐서 몇 석,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쳐서 몇 석, 열린민주당 몇 석, 정의당 몇 석, 뭐 요렇게 정도를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과반은 넘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빼고 과반 넘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과반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넘는다, 과반.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 합쳐서. 그러니까요. 지역구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에 그 후보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보를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후보들이 없었어요. 사실 이제 관악갑의 김대우 후보도 마포에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관악갑으로 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 돌려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후보들이 개인기로서 지역구를 돌파해내는 것들이 많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에서 130석대를 가져갈 수도 있다. 130 뭐 중반 정도 되면은 150석을 합쳐서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55석 내외가 될 것 같아요. 155석이요? 네.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낙관적일 수도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 너무 많이 못 가져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반파 효과도 있다. 반파 효과와 정당의 개인기 돌파 이런 것들. 성남 중원 같은 경우도 신상진 의원이 몇 선인을 했는데 윤영찬 후보가 내려가서 경선도 이기고 지역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런 지역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시민당을 합치면 155석 내외가 될 거라고. 155석 합치면 155석. 자, 그럼 미래통합당은 뭐 대충 그러면 견적이 나와요. 지금 몇 석으로 보세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합쳐서 120석은 된다고 봅니다. 120석. 그래도 왜냐면 TK에서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의석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또 선방을 하고 강원이나 충청에서도 어느 정도 득표력을 하고 그리고 비례는 결국은 미래한국당이 가장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열린민주당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표 나누기가 되다 보니까 많이 나오죠. 뭐 합치는 걸 빼고 그냥 단일하게 봤을 때는 미래한국당이 가장 많이 가져갈 거라 같아서 120석 정도는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 국민의당이 없거든요. 예. 사실 양당 체제의 선거예요, 이번 선거는. 그렇죠. 다당제에서 다시 양당제로 지금 회귀한 그런 선거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완벽하게 회귀한 선거라서 이 정도는 뭐 마지노선으로 깔고 가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120석, 155석 하면은 175석. 그럼 나머지 25석에 275석. 예, 270석. 그러니까 나머지 25석의 향방이 좀 궁금한데 그 다음으로 그 좀 가장 많은 표를, 그러니까 의석을 가져가는 정당은 어딘가요? 이 두 정당을 빼고. 열린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을 제치고 네. 제3당이 될 것이다. 네, 저는 8석에서 10석 정도는 가능하다. 8석에서 10석이요? 네. 돌풍인데요, 그러면? 네, 그 정도는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예. 어쨌든 여기는 면면이 한 명 한 명 찍어야 된다는 이유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동정표나 뭐 배려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는 열린민주당이야 하고 찍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굳건한 표가 결국은 10에서 15%를 가져가고 의석수로는 8석에서 10석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이건 조금 조정될 수 있다고 봐요. 더불어시민당이 막판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은 정의당, 국민의당 순으로. 정의당, 국민의당 순으로 간다. 네. 그러면 정의당도 대충 그거보다는 적게 가져가면은 한 7석, 뭐 6석, 7석 정도를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당도 5석, 6석이라고 비례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의당은 일단 지역구 2석, 여영국, 심상정은 저는 방어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비례 어느 정도 득표를 한다면 7석 정도는 현행 유지 또는 한 석 정도 많게 현행 6석이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자, 3% 봉쇄 조항을 넘는 정당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민생당 넘나요? 민생당 정도까지만. 민생당까지만. 네, 민생당 정도. 국민혁명 배당금당 못 넘나요? 왜 웃으시죠, 다들? 국민혁명 배당금당 지금. 같은 돌풍이에요. 경우는 정말 예. 진짜 돌풍인 것 같아요. 돌풍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네. 돌풍이에요, 지금. 진짜 이렇게 한 정당이 예. 의석수 하나도 없이 정책만으로 이렇게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그 지역 케이블에 보면은 요즘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하잖아요. 네. 33개 공약을 다 모든 후보가 나와서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파 낭비예요. 같은 거를 계속 읽고 있어요. 33개를.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 허경영 씨 띄워놓고 해도 예. 다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심지어 여의도 연구원처럼 삼삼연구원이라고 삼삼정책 33개를 발표했거든요. 예, 예.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허황된 공약도 있고 예. 허황되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약도 있어요. 의외로 옛날 네. 허경영의 얘기, 허경영 다 맞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다 맞은 것까지는 아닌데 꽤 있어서 몇 퍼센트, 이거는 재미로 자, 몇 퍼센트나 나올 것 같아요. 국가혁명 배당금당. 예, 대약진이죠. 한 1.7. 1.7까지 보세요. 네. 여기 0.23 뭐 이렇게 나오고 0.5 나오던데요. 진짜 이렇게 해서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1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1은 넘는다. 그래서 제가 군 부재사 투표를 예. 했었거든요. 이명박 예. 대통령 뽑는 그 대선에서 예. 정말 애들이 장난처럼 허경영 후보 많이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분 좋다면서. 물론 이제 왜 좋죠, 기분이? 공약만 봐도 이미 내 지갑에 돈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장난치는 친구들이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물론 또 진심으로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겠죠. 다 유권자들 저는 다 폄하하지 않고요. 예, 예. 진심으로 찍는 분들도 있지만 재미로. 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거기서 이를테면 그 33개 공약이 다 그런 거예요. 뭐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국민들한테 얼마씩 준다. 뭐 이렇게 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무보수 명예직화.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받나? 1인당 4억 원씩 받더라고요. 1인당 4억이면은 잠깐만 5천만 명이면은 계산이 안 되네. 네. 얼마가 필요한 건지. 거의 미국 국방부 예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5천만 명이 4억이면. 뿌듯해졌어요. 4억 찍어야 되나? 순간 저는 약간 고민이 들었습니다. 4억 네. 줄까 정말?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예. 공약들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연애 공약도 있어요. 뭐가 있나요? 그 연애를 많이 해야 된다 하면서 연애 비용 20만 원씩 지급. 오. 솔로 탈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부남들은 안 되나요? 유부남들 안 되죠. 간통죄 강력 처벌 이런 게 있습니다. 간통죄 지금 위헌으로 없어졌는데. 네,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부활시키겠다고요? 네, 허경영 씨가 다시-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찍는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한테는 조금 불리한 조항이 간통죄가 불리한 게 아니라 네네. 20만 원.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 20만 원 못 받잖아, 저는. 네. 네. 부산 얘기 잠깐만 제가 하려고 하다가 부산 봤는데 얘기, 예. 낙동강 벨트가 완전히 복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낙동강 배틀. 양산 갑을, 북강서 갑을 여기까지 내석. 예. 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요. 이 북강서에 존재하는 젊은 층들이 예. 북강서 을과 양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은 SNS나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석의 북강서 벨트가 완성이 될 것이다. 그렇군요. 김두관 후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김두관 후보도 되고요. 옆에 있는 그 이세영 내외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예. 이 후보의 부인이 김호란 교수예요. 오. 네, 지금 김호란 교수도 또 많이 알려졌잖아요. 예, 이 예,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김호란 후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많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쨌든 같이 가거든요. 그 옆 예. 지역은 밀고 나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오늘 쏟아냈어요, 지금 예측을. 네네. 자, 다음 주에 화면 보면서 어떤 표정이 될지, 우리 오창석 평론가의 낯빛이 잿빛으로 변할지, 네. 아니면 환하게 미소를 지을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투표하시고요. 저희 또 오창석 평론가의 낯빛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의 예측,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